아, 지금 다 뭐하는 거지, 지금? 이게 대통령 하겠다는 새끼 하는 짓이란다, 이게 지금. 이런 미친 새끼들이, 이런 새끼가 대통령 하겠다고 나와? 에라이, 개새끼들아. 이거 뭐 하는 짓이야, 새끼들아! 이런 새끼가 대통령을 해? 야! 대통령 나도를 해! 아! 이런 새끼 대통령을 해! 야, 이 개새끼들아! 대통령도 아주 새끼들 이런 거야! 뭐, 이런 자축을 가는 새끼들이 대통령을 해? 어? 대통령? 개소리 해라, 이 우아하지 않은 방송, 욕 안 한다고 욕 처먹는 방송, 욕 짓는 늙은이 남대진의 디질레오 8회 방송을 시작합니다. 박수 치셔야 되는데. 화면 오른쪽 아래 끝에 보면 헌금통이 있어요. 네, 거기를 살짝 눌러주시면 구독 나옵니다. 눌러주시면 구독이 헌금입니다. 네, 과거에 저희 부모님들은 그 슬레이트 조각에 삼겹살을 구워 먹었죠. 고랑을 타고 기름이 쏙 빠져서 아주 좋다고 했습니다. 저희도 곁에서 그 한 점씩 얻어먹을 때 얼마나 신이 났던가 그런 생각이 나는데요. 그러나 그 슬레이트가 이제는 발암물질 1급을 품고 있는 유리섬유라는 사실을 알게 된 다음부터는 폐기물 처리하기조차 쉽지 않은 골칫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환경 문제는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너경에 빠진 놈들이 청정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드칩과 우드 펠릿을 만들고 주변에 심각한 피해를 줘도 규제할 마땅한 법조차 없습니다. 그저 돈 버는 일이라면 남들에게 어떤 피해를 줘도 괜찮다는 돈벌레들과 그들을 묵인하고 편들어주는 공직 책임자 놈들을 오늘은 강력히 규탄하면서 디질레오의 썰이었습니다. 또 박수칩니다. 예. 오늘은 우리 고정 패널 이재희님은 잘라버렸고, 예. 오해하시겠는데. 예, 오해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김상영님 나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예, 특별 손님으로 예, 성산면 산곡리 환경대책위 위원장 임지원님을 모셨습니다. 예. 그리고 옆에 계신 부위원장 이성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성준입니다. 네. 먼저 두 분, 여기 난무하는 이 자리에 오시게 되었는데, 간단한 인사와 자신에 대한 소개를 좀 간단히 하시죠. 위원장님부터. 저는 상곡마을 환경대책위원장 임지원입니다. 네. 우리 부위원장님. 예. 상공리에 살고 있는 부위원장 이성주라고 합니다. 예. 긴장하지 마시고요. 여기는 지금 막걸리는 없지만 사랑방이다라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되고요. 저 미국에서 오셨다는 분도 한 분 지금 직관하고 계십니다. 윤선아님이라고. 네, 우리 어머니를 닮으셨나봐요. 굉장히 미인이에요. 너무 안광이 빛나서 마스크로 반절을 가르셨다는 네, 그런 설이 있습니다. 네. 먼저 우리 위원장님은 제가 얼핏 듣기에 귀촌하셨다 네네.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럼 네. 언제부터 이 성산면 상곡리에서 생활하게 되셨나요? 한 14년 전에 기촌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어디 사셨는데? 군산 조촌동에 살았습니다. 네. 군산에서 군산. 네네. 서울서 오신 건 아니군요. 네. 그러면 농사 지으시나요? 저희는 그냥 정원 가꾸고 전원 생활을 즐기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댁을 한번 가봤더니 네. 진짜 확 뺏어버리고 싶은 집이더라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집이 네. 너무 멋있더라고요. 예. 본인이 너무 검찰 조사 받듯이 이렇게 너무 답답해서 물어봤어요. 여기는 긴장하신 것 같은데. 여기는 예 아니오로 답하면 압수수색이 들어옵니다. 조사 꾸미는 것 같습니다. 길게 하셔야 됩니다. 네네. 우리 부위원장님은 당연히 농사 지시죠? 네, 저도 귀농한 지 5년 됐습니다. 그래요? 네. 얼마 안 5년밖에 안 되셨어요? 그럼 어디에서 뭐 하시다가? 저도 떠돌이 생활 좀 하다가 군산에서 좀 조그마한 사업 좀 하고 이제 마무리하고
시골에 고향이 성산 상공인데 좀 조용히 살까 하고 전원주택을 짓고 온 지 지금 5년, 조용히 살려고 들어온 지 5년 됐는데 조용하지가 못합니다. 시끄럽게 되신 지 네. 6개월 되시네요. 그러니까요. 떠들어 다니다가 네. 이제 좀 고향에 가서 편히 공기 좋은 데서 좀 살자 이렇게 하고 오셨는데 편히 살 팔자가 안 된다.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김상영 패널 얘기하신 대로 방송 시간을 채워줘야 할 분량이 있어요. 네. 네네. 예, 너무 다 짧게 단단 말씀하시면 네네. 제가 이거 못 채워갑니다. 저 방송인이 아니거든요. 이게 뉴스룸이 아니어가지고. 네. 그렇게 안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자, 방송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 오늘의 본 주제를 다루기 전에 마침 농촌에 오셨으니까 멍게랑 쌀 얘기 좀 잠깐 하고 갈게요. 대통령이란 놈이 일본에 가서 아마도 후쿠시마산 멍게를 비롯한 방사능 오염된 수산물 수입에 대한 긍정적인 답을 주고 온 것 같습니다. 절대 아니라고는 하는데 대통령과 정부의 거짓말은 한두 번이 아니죠. 건설사에서 지었지만 분양이 안 돼서 비어있는 아파트도 사주고 일본산 멍게도 사주고 다 사준다면서 정작 우리 농민이 농사지은 쌀은 못 사주겠다. 그럼 왜 못 사주냐? 이유가 간단합니다. 버릇되니까. 한번 사주면 내년에 또 사줘야 되고 또 사줘야 되고 그러면 이 생각 없는 농민들이 생산량을 막 늘려서 계속 생산량을 늘리면 우리가 계속 사주다 보면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지금 논리를 가지고 그래서 전라북도의 특산매인 신동진 벼를 내년부터는 못 심게 하겠다. 그것이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한 대책이라고 참 기가 막힌 예명할 만한 대책을 지금 만들어서 했는데 우리 뭐 농사 안 지면 별로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없으신가요? 할 말은 많죠. 하세요. 많은 말. 예, 정치가 잘못. 마이크 좀 가까이 대시고. 이 신동진벼가 네. 퇴출되는 그 계기가 수확량이 너무 많다. 그래서 높다. 네. 그래서 신품종을 해서 테스트를 했는데 이상하게 그게 생산량이 더 많이 나왔어요, 사실. 다른 품종이? 네네. 네. 그래서 신동진이 군산에서 특산물로 해서 외국으로 지금 올해도 수출을 많이 계약을 해서 수출도 하고 이제 자리 잡고 맛있는 쌀이다 해서 홍보를 다 해놨는데 어떻게 윤석열 정부에서 무슨 생각으로 그러는지. 생각이 없어요. 그렇죠. 생각이 없으니까 그러겠죠. 생각하면 그렇게 말 안 해. 그래요. 근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뭐 콩을 심으면 뭐 돈을 더 주겠다. 뭐 딴 걸 하면 돈을 더 준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 농업을 나중에는 쌀 생산량이 전혀 없을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다 수입할 거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그래서 그게 대책이 없어요. 우리가 아까 식량 안보라고 말하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쌀 농사를 점점 줄인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가 그 일본 놈들이 몇 년 전에 우리한테 한 짓을 봤잖아요. 핵심 부품을 어느 날 갑자기 한국에 팔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소부장 문제가 대두가 됐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농사 안 짓고 베트남이나 뭐 중국이나 동남아나 이런 데서 쌀을 수입해 먹을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떠한 상황에 되어서 그 나라들에서 야 우리 한국 쌀 안 팔아. 그러면 그때는 정말 큰 난리가 난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쌀을 정부에서 사들여서 비축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농민들이 계속 쌀 농사를 지어서 어느 정도 일정량의 수입을 보장해 줘야만 농사를 지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 생각 없는 놈은 그걸 정책이라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 신동진벼라고 하는 이 품종을 개발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를 했거든요.
그 투자해서 이제 불과 몇 년 안 돼요. 전라북도에서 신동진이라고 하는 이름의 쌀이 정말 품질이 인정받고 어디다 내놔도 정말 밥맛 좋은 쌀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자리 잡고 있는데 그런 대가리 없는 놈이 그런 걸 대책이라고 세워가지고 참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말 못 지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년부터는? 3년간인가 유예 기간을 두고 그럼 괜찮네. 뭐, 그 새끼 그 전에 끌어내릴 거니까. 네, 그 전에 그 새끼 내년이면 내려옵니다. 네. 내년 내려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신동진 쌀 농가 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저는 등살을 잘 안 지니까 우리 따님이 빵 터졌어요. 예. 거기까지는 제가 네. 하여튼 신동진으로 지은 쌀밥 맛있게 드시면. 아, 진짜 맛있어. 되겠습니다. 신동진 쌀. 여기 이 동네 우리는 다 신동진 쌀밥만 먹고. 아니, 우리뿐만 아니라 저 서울 가도 신동진 쌀 쓰는 그 식당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경기도인데 오히려 응. 한 번씩 이렇게 쌀을 보내주시는데요. 음. 그 개화쌀, 신동진 이렇게 해가지고 경기도에서 저희한테 쌀을 보내주시고 맞아요. 네, 많이 지금 적극적으로 옛날에 많이 경기도 좀- 이천쌀 맛있어, 이런 거 다 진짜. 옛날 네. 얘기예요. 네네. 우리 학교 초등학교 급식센터에도 우리 친환경 쌀이 들어가고 아따 이제 방송이 좀 된다. 네. 이제 방송이 좀 돼. 현재 전국적으로 이 친환경 쌀을 그냥 남들은 우습게 그냥 친환경 하는데 친환경이라는 건 농약도 안 줘야 되고 비료도 안 줘야 되고 맞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렁이 농법을 하고 해서 그 검사를 해요 매년 이게 흙과 전리농약 검사. 네, 나 잔류 농약 검사를 하는데 쌀을 생산했을 때 톤백에 있는 것을 또 다 검출을 하고 흙까지도 네네. 이게 검사를 합니다. 논두덕에 농약을 주면은 바로 아웃. 그렇게 해서 하는데 조금 있다가 이제 우드칩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지금은 신동진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군산 시민이 학교 급식에 100%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 쌀로. 그것을 하루아침에 퇴출을 한다? 이건 뭐 잘못되지 않았을까요? 그 제가 볼 때는 윤석열이가 아마 감방에서 아마 신동진 쌀로 추는 밥을 처먹지 않을까. 아유, 그것도 아까울 것 같은데요. 어쨌든 밥은 먹여야 되니까. 예. 콩을 먹이면 되지 않을까? 콩이 더 비싸요. 그래요? 콩이 비싸죠. 양을 조금만 줘야죠. 콩이 더 비쌉니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오늘의 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본 주제 타이틀은 아이들에게 톱밥을 먹인다고? 네, 이겁니다. 지금 군산시 그 성산면 상곡리 4개 마을의 주민들이 매일 군산 시장 앞에 모여서 2시간씩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말 대부분이 아주 연로하신 그런 분들이더라고요. 제가 거기 가니까 미성년자 같아요. 제가 가니까. 다 제가 볼 때는 탈색한 다 누님이고 다 형님들이 진짜 거기 좀 일찍 가서 보면 차 타고 이렇게 가서 지팡이 짚고 이렇게 내려서 걸어오셔서 그 앉으시는 걸 볼 때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런 연로하신 분들이 왜 이렇게만 해야 되는지 그에 대해서 잠깐 이 얘기하고자 하는데요. 우선 그 집회 모습. 근데 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상곡리가 정확히 어디 있는? 성산면 상공. 그러니까 어디쯤에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봐 주세요. 군산 익산간 도로 네. 가다 보면은 네. 창호초등학교 혹시 아세요? 창호초등학교. 그 창호초등학교. 반대편에 굴뚝이 2개 보일 거예요. 오른쪽에. 네, 네, 네. 그러니까 군산 익산간에 도로 가다 보면 군산 쪽에 가다 보면 왼쪽은 창호초등학교, 오른쪽은 대평 세라믹스 산업이 있어요. 급식센터 있는데. 그 동네. 그 동네. 그 동네 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거기 진짜 동네 좋은데 조용하고. 네. 그래요. 그 주택들도 좀 있고. 자, 하여튼 그 집회 모습 잠깐 찍은 영상인데 한번 봅시다. 예. 저 앞에 뭐야 흰머리. 유명하신 남대신 목사님. 군산시장은 반드시 진짜 다 어르신들이네요. 예.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군산시장이 책임져라.
네. 뭐 이렇게 짧아요? 예. 아니, 뭐, 그냥 거기를 제가, 한번 잠깐 취재를 하고 좀 찍어 오려고 했는데, 워낙 가야 할 때가 많아가지고, 시간을 못 내고 좀 찍어 주십시오 했더니, 이제 짧게 보내주셨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 이제 저렇게 어르신들이 모여서, 집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발전소 등에서 주 연료로 쓰던 유연탄을 규제하게 됐죠. 유연탄을 못 되게 하면서 대체 연료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른바 바이오 청정 연료라는 이름으로 목재를 가공한 그 우드 펠릿과 우드 칩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과연 청정 연료가 맞는가, 거기에서부터 생산 과정에서의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지요. 근데 특히 산곡리에서는 우드 칩을 생산하는 공장이 지금 허가 과정에 있는데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하겠는데요. 먼저 그러면 반대하시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반대하는 이유는 엄청 많습니다. 첫 번째로 거기는 취락 지역입니다. 거기는 기농한 기촌한 사람들도 많이 있고 아주 가깝게 마을이 있고 그 다음에 학교 급식 지원센터가 40m 이내에 있습니다. 40m 엄청 짧겠네. 그리고 또 농촌 체험교실, 그 다음에 힐링마을로 조성되어 있는 곳입니다. 마을 한복판에 이런 우드칩 회사가 들어온다는 것은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러면 네. 그 우드칩 공장이 들어오면 어떤 문제가 생기길래 반대하시는 거죠? 기촌 가정들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겠죠. 그러니까 무엇이 건강을 위협하냐 그런 얘기죠. 네, 미세먼지, 분진, 그다음에 소음, 그다음에 교통량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학교급식 지원센터는 그 근교에서 친환경으로 농사를 지어가지고 군산에 있는 33,000여 명의 학생들에게 급식 재료로 친환경 농산물을 제공하는 곳입니다. 그 근처에서 난 농산물. 그렇죠. 예, 약 5만여 평 됩니다. 그곳에서 친환경 인증을 받고 해썹 인증을 받아가지고 그 농산물을 학교 급식에 지원하는데, 그런 곳에 이런 회사가 들어온다면 우리 학생들은 건강에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민들도 물론 피해를 받지만 항상 지금 건강하게 자라야 할 학생들에게 이런 비산먼지와 톱밥과 이런 오염물이 묻은 그 친환경 농산물을 제공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저희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그 우드칩이라는 게 지금 우리 그 발전소에 들어가는 그거예요? 그걸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네. 펠릿하고 칩하고 펠릿하고 사실 칩하고 그 발전소에 들어가는 구분이 거. 네, 되어야 그 되니까. 지금 나무를 그러니까 뭐 미국 사람들이 이제 우드칩이라고 해요. 우칩. 네, 예. 우칩. 네, 근데 우리 말로 하면 이제 나무 조각이죠. 목재를 네. 일단 잘게 부수니까, 그러니까 펠릿과 칩이 있는데 펠릿을 만드는 과정은 목재를 잘게 부수는 거예요. 완전히 분쇄를 해가지고 그거를 한 손가락 2마리 정도 또는 3마리 정도 이렇게 약간 긴 모습으로 그러니까 펠릿 형태로 네. 그걸 찌고 가공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게 이제 특히 그것을 많이 쓰는 곳이 이제 발전소, 옛날에 석탄 대신해서 연료로 쓰기 때문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두 번째 칩은 말 그대로 그냥 잘게 부수는 거예요. 나무를 잘게 부숴가지고 그 요즘에 그 캠핑 가면 캠핑 재료로도 이제 그런 걸 많이 쓰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일단은 나무를 파쇄를 해야 돼, 파쇄를. 그러니까 지금 남원에 우드 펠릿 공장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지금 문제가 있었고, 뭐 어디서 타파에서 보도했고 MBC도 했었고 했는데, 거길 보면 나무를 가져다가 그냥 완전히 공개된 마당에서 파쇄를 해요. 옮겨 다니면서. 그런데
어떤 그 밀폐된 공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그냥 공개된 공간에서 기계가 옮겨 다니면서 막 부수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톱밥들이 미세먼지가 되어가지고 집집마다 다 날아드는데 바로 가까운 맞은편집을 보니까 화장실 타일 바닥까지 그냥 노랗게 이 톱밥이 쌓여서 매일 물 청소를 해야 되고 뭐 주방, 뭐 창문 틀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공단 그 지방 공단이 있어가지고 그 공장들도 보면은 매일 그 직원들이 출근하자마자 마당부터 물 청소하는 게 그 일이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걸 규제하면 되지 않느냐? 근데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이 없어요. 미세먼지로 규제할 수 있는 품목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미세먼지로 규제할 수 있는 품목 예를 들면 뭐 시멘트 가루라든가 뭐 돌먼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은 이제 그 규제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목재 가공하면서 나오는 이 톱밥은 그 규제 대상이 아예 빠져 있어요. 왜? 신재생 에너지라는 거예요. 뭐 그게 무슨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두 번째, 자 우리가 톡 까놓고 얘기해서 거기에 사용할 수 있는 나무는 이제 뭐 벌목을 했다든가 또 수풀을 가꾸기 위해서 이제 간벌한 나무들, 그다음에 가지들 이런 오염되지 않은 나무들만 사용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 나무만 쓰냐 이 말이에요. 이런 폐 가구, 그다음에 폐 건축물에서 나온 이런 많은 그 중금속이나 화학 물질로 오염된 폐목들이 그거 안 들어가겠습니까? 그냥 뭐 항상 들어간다고 보면 되고 항상 해보지만 그거 검사 나간다고 하면 그때는 또 그거 사라지고 그렇죠. 뻔한 거죠. 이제 그런데 그런 그 톱밥이 날리는데 지금 말씀하신 특히 이 산공제는 이제 그 우드 칩을 만든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거기에 제가 가봤어요. 가봤는데 바로 그 굴뚝에 있는 공장 바로 도로 건너에 우리 위원장님 뭐 댁이 있고 거기서 아까 말씀하신 40m 거리에 초중고등학생들한테 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센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먹거리 통합센터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이 먹거리 통합센터는 전국에 이 먹거리를 유통시키는 아주 그 시설을 잘 갖춘 청정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서 그걸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만약에 우드칩 공장이 만들어서 가동이 된다고 하면 그걸 어떻게 친환경 뭐 그 야채나 채소나 뭐 농산물이라고 누가 그걸 사가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 부모들도 계시지만 어떤 학부모가 아이들 급식에 그게 들어오는 거를 먹을 수 있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친환경 농사가 이제 망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친환경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우렁이라든가 이런 그 친환경 또 생물들이 살고 그래서 그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 생물들이 살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가 지금 허가 과정이 아니고 기존에 벽돌 공장이 있어요. 네, 벽돌을 만들던 공장인데 그 벽돌 만드는 것을 중단을 했고 어떤 사람이 그 빈 공장을 헐값에 샀겠죠. 네. 예, 헐값에 산 이유는 바로 이것을 하겠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뭐냐면 용도를 변경해달라는 겁니다. 벽돌 공장에서 우드칩을 만드는 공장으로의 업종 변경. 업종 변경을 신청을 했는데 일단 군산시에서는 그래 그 이제 불허를 했어요. 네. 아, 시에서는 불허를 네, 했어요? 일단 불허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회사 측에서는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죠. 청구를 했고 거기에서는 회사 편을 들어줬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이제 이게 어디로 내려오냐? 군산시로 다시 내려와서 군산시장에 또 결정을 해야 되는 이 상황이고 그러니까 주민들은 군산시장이 이번에도 불허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군산시장으로부터 그런 의지를 지금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런 집회를 하고 있다. 네, 그런 네, 맞습니다. 제가 오고 가면서 본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그런 것 같고요.
우리 김상영 전 대변인께서는 어차피 지금 어린 아이들을 네네. 학교 보낸 거 있잖아요. 네, 그럼 그 급식 문제 굉장히 민감할 것 같은데 네네. 거기에 대한 염려라든가 좀 그런 거.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저도 이렇게 관심 있게 보고 집회 이제 지나가면서 봤겠지만 저도 집회 하시는 것도 보고 했는데요. 그 급식통화센터 바로 옆에서 그걸 한다는 것 자체가 말씀하신 1차적인 거는 그 부산들 자체가 우선 아무리 그 처리 시설이 잘 돼 있고 해서 시설이 돼 있다고 해도 그 시설먼지나 이런 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고 이게 눈에 보이지 않게 사람 몸에 축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 걱정이 저도 많은 편이에요. 근데 저도 뭐 미생시간에 이런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학부형들이 이 사실을 많이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도 상담을 그 대화를 하시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말씀을 하셨을 때 그 학부형들이 이런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다. 아이들이 뭐 어디서 지금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급식을 그 재료들을 받아가지고 하는 걸로 지금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급식통화센터에서 그 부자재들을 받아가지고 학교에서 조리를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아, 맞아. 그 과정 잘 몰라요. 네네. 그거를 학부형들한테 좀 알리는 게 급선무일 것 같다. 지금 어르신들이 나와서 집회하시는 것 자체를 좀 모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 이건 그 개인의 재산권으로만 사실 치부하는 문제로 사람들을 여론이 호도하고 있으면 분위기 자체가 사실 데모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집회 자체를. 그래서 본인들의 재산권을 위해서 이분들이 나와서 이걸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이렇게 정해져 버리면 이분들은 이 집회 자체의 의미가 되게 퇴색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께서 집회를 하시는 목적이 우선 1차적으로 아이들한테 저도 초등학교 아이가 있는 입장에서 우리 아이가 제대로 된 음식을 먹겠다고 친환경 그 농산물을 저희가 제공을 하겠다고 하고 그 시에서도 그거에 대한 보조금을 계속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학부형들이 먼저 좀 나설 수 있도록 운동을 하는 것도 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급식센터에서 이렇게 급식을 제공하기 전에는 각 학교마다 어떤 일정 그 업체들에서 공개 경쟁 입찰을 받았어요. 그 각 유통 회사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것이 그때는 그 식자재가 어디서 오는 건지 몰랐어요. 그때는 중간 도매상을 통해서 받는 거니까. 근데 지금은 이걸 엄선하고 아까 말씀하신 해썹 시스템을 갖추고 그래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이 사실을 안다면 내 손주가 또는 내 아이가 그렇죠. 톱밥 섞인 음식물을 먹는다는데 이거를 말이 되느냐.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홍보가 중요하다 생각하시고 그러면 네. 부산 시장을 만나보셨어요? 그 이후로? 만나를 봤는데요. 대답이 시원찮아요. 어떻게 시원치 않습니까? 우리 마을 주민들의 그런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묵인하는 스타일. 어떻게 해주겠다. 어떻게 앞으로 하겠다는 그런 아무런 의지도 없습니다. 그러면 네. 지금 시장은 어쨌든 양당 간에 결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승인을 하든 불허를 하든. 네네. 그럼 보실 때 네. 승인하겠다, 불허하겠다 그런 어떤 입장이 없습니까? 네, 그런 입장을 정확히 나타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행정 심판에서 일단 그 시가 졌으면 네, 무작정 시장이 결정할 때까지 기다려주지는 않을 것이고 네네. 언제까지 이의제기를 하든 불허를 하든 결정 그것이 진행되지 않으면 회사 편을 들어줄 수 있다. 그런 기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기간은 그 행정심판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한 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저희가 4월 17일 날 받았거든요. 그러면은 3월? 3월 17일. 그러니까 앞으로 4월 16일이 한 달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앞으로 2주? 그러면 그날까지 시장이 네네.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네네. 공장 허가가 자동으로 되는 겁니까? 이제 그거는 모르겠어요. 의원님들도 의장님을 통해서 들었는데 반대 설명을 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이나마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저도 지금 갑자기 궁금증이 두 가지 생기는데 하나는 네. 도대체 왜 거기에 아무리 싸게 공장이 나왔다지만 네. 그런 그 마을 상황을 알면서도 이렇게 했다는 게 좀 의문이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 네. 질문은 이게 왜 지금 행정심판이라는 게 어쩜 법원에서 결정이 된 거죠? 아니. 행정. 도, 전북 도. 도에서 이런 결정을 그러면 더 좀 황당한 게 도는 대체 무슨 근거와 네. 어떤 이유로 이거를 승인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짐작하기는 지금 그런 거예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법으로 규제 사항이 없어요. 거기서 그 공장을 용도가 공장 부지였기 때문에. 우드칩을 만드는데 법으로 규제할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미세먼지로도 규제가 안 되고, 뭐 굴뚝에서 나오는 것으로도 규제가 안 되고, 안 되기 때문에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은 내가 불법이 아닌데 이거 왜 안 해주냐. 당연히 그렇게 요구를 할 수가 있는 거지. 사실은 법이 잘못된 것인데, 그 미비한 것이지. 기준 요건에만 맞으면 네. 이제 사실 그 그렇죠. 설립은 가능한 기준 것이고. 이내로 네. 다 기록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대개 이 행정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군산시에서 불허를 했으면 전라북도에서는 대개는 시편을 들어주는 게 맞아요. 행정심판이에요. 맞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예. 믿고 있었습니다. 그게 거의 그게가 그냥 관례처럼 돼 있는 건데, 근데 저는 왜 도에서 시 입장을 들어주지 않는가는 뭐 이해는 돼요. 뭐 도지사가 누군가를 알면 뭐 답이 그냥 다 나눈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게 비슷한 사례가 지금 남원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거 남원은 이제 조금 다른 그건 이제 펠릿을 만들긴 해요. 펠릿이죠. 예, 펠릿을 아니죠. 만들긴 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뭐를? 이 남원에 하는 게 같은 식구예요. 지금 네, 저도 아, 여기하고? 식구인데, 네. 아, 그 회사가? 뭐, 네. 그래서 더군다나 아버지는 그 형을 아, 네. 남원에다 차려주고 동생을 여기에다 차려주겠다 이겁니다. 바뀌었어요. 바뀌었습니까? 네, 형이 여기고 네. 아무튼 가족이다 이거잖아요. 네, 가족이에요. 네. 근데 돈벌이가 되나 보네. 여기에서 이 문제 맞습니다. 그 하나 잘 들어야 돼요. 우드 칩과 펠렛 생산을 같이 하겠다 하면 허가를 내기 힘들겠죠. 그렇게 처음에는 그래서 그렇게 빼는 계획서를 겁니다, 냈어요. 그것을. 네. 생산량을 처음부터 30만 톤을 하겠다 하면 허가 나기가 힘들겠죠. 교통량 문제도 있고 이 분진 문제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줄여서 허가를 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증서를 하는 겁니다. 이게. 네? 그런 방식을 사용하고. 네, 그러면요. 네. 평수가 똑같아요. 남원하고 여기하고. 아니, 근데 꼭 굳이 이렇게 시골 마을을 기어들어와서 하는 아니,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고. 그러니까 이게 나 진짜 이- 이해를 못 하겠네. 그러니까. 저 땅 넓은 새만금에 가서 하든지. 제가 전에 그 진짜 기업 때도 희한하네, 말씀드렸잖아요. 시작은 미약 가격하고 갈수록 커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것은 그냥 순서라고 보시면 돼요. 순서인데 네.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처음 알았고, 그렇다면 더더군다나 도에서는 회사 편을 들어줄 수밖에 없겠다는 네. 생각이 네네. 이제 더 강하게 들고, 그러면 좀 더 싸움이 더 힘들어지겠다는 좀 굉장히 좀 제가 알기로 이 부정적인 산업 들긴 자체가 하는데, 그 바이오매스 산업이라고 해가지고 지원 사업이에요. 그 재활용, 그 재생산 재활용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뭐 친환경의 범주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게. 예산이라든지 보조금 사업이 가능한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뭐 남원 같은 경우는 한 30억 정도 받아가지고 더군다나 예산, 지원까지 해줘? 네네 그런 어허. 사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포장 자체가 잘 돼 있는 거죠. 지금 그 목재를 그 생산을 해서 발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라는 재생산 사업으로 해가지고 바이오매스 사업으로 해가지고 친환경 사업으로 분류가 돼 있어서 이게 지금 돈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네. 어쩌면 관점은 이 사업 자체가 사실 문제는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죠. 지금 그렇죠. 마을 그렇잖아요. 한복판. 마을 한복판에 들어왔다는 게 문제지. 사실 사업이야 그런 거 만들면 좋지. 그러니까 사업가 입장에서는 그 그래. 폐 공장이 메리트가 그나마 있다는 거잖아. 싼 거잖아요. 그렇지. 게다가 교통도 나쁘지 않은 곳이고. 그렇지.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쪽에다 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뭐 남 건강이나 이런 거 상관없어 이 사람들은. 그렇죠. 그래서 그냥 거기 악법 하면 없어요. 돼. 네. 돈 버는데. 그리고 이게 사실 한 도심 한복판도 아니고 몇 명만 이렇게 사실 입만 막으면 되겠다라는 계산도 있었겠죠. 그렇겠지.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많은 일을 하다 보면 이 사람들은 절대로 지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주민들이 반발할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이고 이런 것까지도 그 사람들은 다 그 신화를 가지고 일을 하고, 결국은 그거를 이루어내기 위한 건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한테 무슨 뭐 도덕성을 찾고 뭐 양심을 찾고 그러면 그건 굉장히 오히려 그 사치스러운 이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은 지금 현재로서는 군산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거든 저거든 이 얘기는 확실히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시장이. 네. 뭐 나는 이런 상황,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승인할 수밖에 없다든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불허를 하겠다든지 그런 양당 간에 그 태도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뜨뜻미지근하게 그걸 가지고 앉아서 뭐 강건도 불구경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저도 상당히 이해가 아니, 안 되는 시장님은 부분이거든요. 저는 안 그러실 거라고 봐요. 믿습니다. 예. 뭘 믿어? 그냥 믿어요. 안 그러실 거예요. 믿다가 다 망하지. 근데 그러면 앞으로 계속 앞으로 2주 남았다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2주까지 계속 집회는 하실 거지 않습니까? 네네. 끝까지 할 것입니다. 그 2주 후에도 계속 할 것입니다. 2주 후에 만약에 불어가, 불허가 아니면 승인을 해줬을 네, 경우 네, 저희는 승인이 나면, 끝까지. 네. 네. 근데 정말로 이렇게 판단해 보실 때 주민들이 판단해 볼 때 시장의 생각을 전혀 읽을 수가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읽을 수가 없습니다. 만나보지도 못했고, 이제 다음 주에 저희가 만나볼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나 주실지, 그것도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네. 제가 지금까지 겪은 강 시장님은 굉장히 그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엄격한 시정을 펴왔어요. 네, 저희도 그렇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민 편이시고. 저도 직접 아직 만나보지는 않았으나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 그러면 그 행정 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네. 분명히 군산시의 입장도 물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네. 그러면 시에서는 뭐라고 의견을 냈을까요? 시에서는 뭐 4가지 의견을 냈더라고요. 근데 이제 자료들이 좀 미흡했던 것 같아요. 뭐, 주관적인 이러이러해서 안 될 것 같다. 이제 그런 식으로만 한 것 같아요. 법적이고 뭐, 법을 내세우고 뭐 그런 건 전혀 안 하고, 마을 주민들의 의견도 전혀 들어보지 않고, 이제 그렇게 해서 그냥 주무관이나 뭐, 계장이나 과장님 그 선에서 대충 대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불허까지 해주시긴 했는데 그거는 형식상 불허해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미흡하게 행정심판에 대응한 것을 볼 때 저희들은 너무 답답하고 좀 시가 정말 그럴 수밖에 없었나 좀 더 신중하게 법률적으로 들어가서 이런 걸 대처해 주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적극적으로 행정심판에 네. 대응하지 미흡했어요. 않았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결국 승인이 나게 되면 네. 그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주민들은? 저희들은 승인을 시에서 해주더라도 우리들은 끝까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근데 못하게 집히만 한다고 그래서 아이고 무서워라 그리고 우리 안 할게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는 민원인이기 때문에 시에서 민원인의 말을 너무 순진하신 것 같아. 거절하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리라 그럴 믿어야 된다고 그럴 생각해요. 거라면 진작에 들어줬지요. 그럴 거라면. 아니, 전라북도가 그런 거지. 시는 어쨌건 불허하고 이러대. 네, 해죠. 네, 그거 예, 예. 상위 기관이 그래 예, 버리니까 도가 문제인 거지.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것은 네네. 그럼에도 그 믿음을 저버리고 시에서 승인을 해주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냐 그거예요. 아니, 공장 입구라도 막아야죠. 그렇죠. 우리 트랙터, 뭐 농기계 다 총 동원해서 못하게 가처분 신청을 왜냐면 해서 할 수가 법적으로 없어요. 소송을 네. 걸든지, 그래야죠. 예, 법으로 네. 해야죠. 예.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은 네네. 전부 다 해서 끝까지 투쟁해야죠. 그렇죠. 결국은 그래 간다면 결국은 소송으로 가겠죠. 네. 소송으로 간다 이게 굉장히 지난한 싸움이고요. 지난한 싸움이고 그런 경우에 주민이 이기는 경우가 거의 불행하게도 없습니다. 쉽지 않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좀 조언을 드린다면 지금 모든 역량을 총집결해서 네네. 시장님을 설득하는 방법이 네네. 최우선의 방법이고 최고의 방법이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주민 이거 그 환경대책위원회에서 정말 이렇게 머리를 좀 많이 싸매고 하셔가지고
내가 시장실 점거하라 그러면 이거 안 되겠지? 근데 저희들 점거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생각만 하시나요? 아니요, 이제 실천할 것입니다. 언제 하실 텐데요? 이번 주 내에 할 것입니다. 네. 시장실 점거요? 이거 방송 보면 이제 시장실 문 잠그는 거 아, 큰일 났네. 문 잠그면 그림이 더 좋아지는 거야. 그렇죠. 민원인을 만나 주셔야 시장으로서 임무가 아닐까요? 시장님, 제가 시킨 거 아니에요. 진짜 시장님을 믿어야 되지 오해하지 않을까요? 마세요. 시장님 믿어야죠, 일단은. 네. 예, 운동가니까 시장님 시장 운동가였고 예, 믿어야죠. 그럼요. 시장님. 그럼요. 아, 나 참. 예, 내가 갑자기 믿습니다, 할 말이 시장님. 없어지네. 내가 그런데 내가 믿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이거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근데 저 옆에도 보는데 우리 부회장님 준비를 엄청 많이 해서 오셨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말씀을 별로 못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시간을 좀 드려야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제가 질문하는 것만 답을 하시지 마시고, 네, 네. 하고 싶은 말씀을 근데 하세요. 엄청 많이 오셨어요. 아니에요. 노이프 씨가 지금 곧장에 내시는데. 말씀하시라고. 네네. 뭐 자유롭게. 아니야. 말씀을 뭐 말을 준비하는 게 아니고 시청 앞에서 이게 투쟁하다 보니까 저도 처음 해봤어요. 태어나서 했는데 이제 자꾸 하다 보니까 내가 갑인지 을인지 내가 왜 이러고 있는지 어떤 때는 잠을 못 자고 날 샐 때도 있어요. 내가 왜 어떤 놈 때문에 이런 생활을 해야 되나? 네. 지금 한참 돈 벌 나이에 와서 대책위 부위원장 맡아서 일도 못하고 농사도 못 짓고 지금 다 생업을 포기하고 있는 상태인데 가면 갈수록 이게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이제 막 나도 모르게 집회하면서 욕이 나와요. 나도 참. 그래서 여기에 좀 방송에 잘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네, 욕 많이 하는데. 하세요, 그러니까. 네. 예명들 욕 좀 많이 하세요. 그게 난 야 집회하면서 도에서 왜 승인을 왜 업체 측 손을 들어줬나 이놈의 자식이 우리 처음에 다음에 이걸로 마지막으로 이제 안 나올 계산인가요? 아니면 버린 카드인가요? 참 답답합니다. 뭐. 제가 잠깐 그 댓글 잠깐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 설경용 목사님께서 펠릿이나 우드칩이 친환경으로 둔갑하고 있지만 커피 찌꺼기 등은 문제가 안 되지만 대부분 멀쩡한 나무를 벌목해서 쓰고 있고 대량 온실가스를 배출시키는 것으로 보도되었네요. 군사는 주택가 주변과 아이들 있는 학교 주변이라면 미세먼지는 호흡기를 비롯해서 삶의 질을 떨어뜨리겠네요. 이렇게 석연을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 박효성님이 지금의 군산에 있는 공장 몇 군데도 환경오염도 걱정이네요. 네, 이런 의견들 주셨습니다. 사실 그 유연탄을 쓰지 않고 이 목재 펠렛이나 칩으로 대체한 이유가 미세먼지 때문인데요. 사실은 이 우드 칩이나 펠렛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량이 석탄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지금 우리 부회장 화나신다 그러는데 우리가 화가 나는 것은 모든 일에 대해서 속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국민은 전혀 맞지 않는 통계 가지고 우리를 우롱하는 거고요. 맞아요. 우리를 우롱하는 거고, 그리고 기준치라고 하는 것은 할 수 없이 그 선을 정해 놓은 것 뿐이지 맞아요. 기준치 이하니까 아무 상관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항상 예를 들자면 믹스커피 한 잔에도 그 유해 성분이 다 기준치 이하로 담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한 잔 먹는다고 뭐 문제 됩니까? 그런데 그거를 기준치 이하니까 하루에 10잔, 20잔, 30잔씩 한 10년 먹고 20년 먹어도 괜찮은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굉장히 그 위험한 거란 말인데 우리는 항상 그 기준치 이하라고 하는 게 속습니다. 그리고 회사들이 큰 기업에서 이제 뭐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주변 설명회도 하고 할 때도 항상 그들이 가지고 오는 자료는 뭐가 기준치하고 소음이 기준치하고 미세먼지가 기준치하고 뭐 철저하게 분석하고 그런데 이 우드칩이나 우드 펠릿 이걸 보니까 그 미세먼지를 자체적으로 조사하게 되어 있더라고. 자체적으로. 네, 그래요. 자체적인데 그게 뭐 6개월에 한 번? 그 우스운 일이죠. 그게 네. 얼마나 웃기는 얘기냐면 몇 년 전에 그 서수 농공단지에 유명한 어떤 그 빵 회사의 그 자회사로 팥 앙금 만든 공장이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그 오염물질을 6년 이상 배출해가지고 농로가 완전히 엉망이 되어서 예, 지표가 일어나서 제가 그걸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군산시청 그때는 환경위생과인데 환경위생과에서 물을 떠갑니다. 종이컵으로. 어떤 물 떠가는지 아세요? 맨 위에 있는 물. 그렇죠. 가라앉 있을 때. 근데 떠간 다음에 장대로 한번 휘적거리면 그 온이가 확 뒤집어지면서 완전히 새카만 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인피인데 거기는 어느 그 냉동회사에 그 막 소음이 심해가지고 집이 막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또 환경정책과에 민원을 넣으니까 직원들이 와서 거기도 가서 종이컵을 잤을 종이컵에 물을 담아서 딱 올려놓는 거예요. 물 흔들립니까? 안 흔들리죠. 왜? 그때 공장 가동 안 하니까. 이런 놈들인 거니까 하급직 고위직 하는 자체도 좀 문제가 있지만 하급 공무원부터 저 위로 올라가서 맨 꼭대기에 있는 놈까지 다 밥 처먹고 하는 데는 국민들 속이고 밟고 착취하고 피 빨아먹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불법으로 편법으로 돈 버는 놈들 편에 서서 그들 키워주고 같이 나눠 먹고 그러고 사는 게 지금 솔직히 우리 현실인 건데 그거를 우리가 모르지요. 모르다가 이렇게 한번 알고 보면 굉장히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런 일을 평생에 겪어야 한 번 겪지 몇 번 겪습니까? 대개는 많은 분들은 한 번도 안 겪는데 한 번 겪는 거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분노하고 시간이 흐를수록 배신감은 커지고 이제 그렇게 자괴감에 빠지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 지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짐승도 싸우다가 어느 한쪽 편이 살짝 지친 틈 보이면 그냥 가서 멱탁 물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그런 수법을 쓰는데 지금 그렇게 주민들이 집회를 제가 볼 땐 뭐 월요일 날은 4개 마을에 다 함께 모이시고 그다음에 화, 수, 목, 금은 1개 마을씩 나눠서 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 거의 다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데도 네네. 옆 말에서 당번 그냥 상관없이 그럼 네네. 노동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거 아니야 이거. 그런데 그 자체적인 힘만 가지고 싸우기 힘드시고 그러면 시민사회 단체 이런 데만 호소를 해야 할 텐데 네네. 같이 연대해 주는 단체들은 많이 있습니까? 네. 40여 단체가 연대하고 군산시에 있습니다. 네네. 있는 40여 네네. 단체들이 네. 물론 저희 군산 환경운동연합도 연대합니다. 이거 네네. 우리 운영위원입니다. 저분은. 네네. 네. 제가 염려되는 거는 네. 그거예요. 여러 번 계속 강조하지만 지난한 싸움이 되고 기약이 없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끝까지 지치지 않고 싸울 것인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그걸 좀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끝까지 가긴 가야 되는데 지금 시에서 불허를 하면 끝까지 안 가도 되지 않습니까? 그게 끝이죠 뭐. 네. 다음 주에라도 시장님이 나오셔서 어르신들 수고 많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제 시장직을 걸고 불허하겠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렇게 할 거라고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시장님 보시죠 이 방송. 네. 안 보실 것 같은데. 나는 보실 거라고 믿습니다. 태그 해주세요. 태그. 태그 그렇지. 태그 걸어주면 돼. 그러길 바라야죠.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럼 업체 측에서 행정심판이나 네. 행정소송을 걸면서 행정소송을 걸지요 이제. 네. 그러면 맞대응을 해야죠. 네,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또 에너지 소비도 되고. 근데 이제 제가 보면 제가 군산시가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네. 이게가 이제 단체장 입장이 곤란한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어쨌든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데 주민들의 반발이 너무 심해. 그러니까 한 번에 내주기에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처음에 이제 허가를 안 내주고 야 내가 이번 허가 안 내줄 테니까 너네가 소송을 걸어와. 그리고 대충 싸워서 행정소송에 져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군산시가 그럴 거라고 말한 건 아니에요. 군산시장님은 그럴 뿐이 아니고 전에 발전소가 싸우실 때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시민 편에서 싸워주셨던 것을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강현중 시장님을 믿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 함께하는 혹시 시의원분들은 좀 계세요? 네? 시의원들 네.
시의원이나 시의원들 도의원. 네. 말은 왜냐면 다- 이게 말은 다 사실- 함께 하지. 이게 사실 입법으로 조례로도 네, 이런 거 만들 수 막을 수가 있는데. 있거든요. 네. 왜냐면 그게- 이 환경 문제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네. 지금 이런 거는 충분히 조례로 가능해요. 윤석열 그거- 정부로 인해서 네, 이렇게 여러 가지가 완화되고 있다는 것을 네. 좀 피부 느끼죠. 네, 느꼈어요. 진짜. 그래서 이것도 그런 법들을 조례를 시에서 만들려면 상위법이 또 걸리기 네, 때문에 상승되지 않아야 돼서. 그게 안 될 수가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예, 뭐 의원, 네. 시의원한테 이렇게 말하고 네. 근데 가능해요. 이게 그 생각 없는 놈이 용산 개고기 판매점을 차렸더니 이제 생각이 있는 놈들이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를 군산시나 의회에서 또는 도와 함께 고민해 봐야 할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어쨌든 이 사업자는 자기 돈을 들여서 공장을 산 것은 맞거든요. 네네. 그런데 공장을 아주 못하게 하면 저상권 침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은 말이죠. 그러면 너가 정말 공장하고 싶은 것이 목적이냐? 그러면 공단에 입주하도록 시에서 도와주고 도와줘야죠. 시나 그렇죠. 도에서 그렇죠. 함께 도와주고 네. 네. 이 부지는 시나 도에서 함께 매입을 해서 네. 어떤 그런 공공성이 있는 음. 어떤 시설로 만들겠다든가 이러한 좀 의지를 가지고 타협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해야 막 소송 이런 거 가서 그 소송전은 도 아니면 뭐거든요. 네네. 이거냐 아니면 이거기 네, 때문에 네. 어떤 경우든 서로가 그 상처가 남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회사에서 진짜로 그 사업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 진심이라면 충분히 그런 타협에 응할 여지는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이제 처음부터 그게 쉽지는 않겠지만 서로가 양보를 하고 정말로 내가 사업자 입장에서는 내가 사업을 하지만 이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네. 그 시에서도 저 사업체 허가를 내주면서 주민하고 마찰이 없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 생각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지자체의 의지가 네. 굉장히 결국은 중요할 의지네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을 특히 정치권에 네. 그런 것들을 좀 호소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에 이게 허가가 떨어져서 공장에 들어온다 하면 저희들 끝까지 맞겠지만 또 이번 사건이 잘 해결되지 않고 또 다른 회사가 또 들은다면 또 어차피 우리는 이런 집회를 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이런 것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지역이에요. 칠학지역이고 친환경 농경단지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회사도 거기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셨듯이 거기는 진짜 시에서 매입을 해서 이런 그 운동할 수 있다든가 뭐 그런 여러 가지 뭐 식품 가공업이라든가 뭐 그런 것을 해서 마을에 힘들지 않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공장은 정말 이 마을 한가운데 들어와서는 절대 안 되는데 이 들어오려고 한다고 하면은 시에서는 끝까지 막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학교 급식 지원센터가 옆에 있고 친환경 농경단지가 있는 한은 거기는 어떠한 공장도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우드칩 말고 포테토칩을 그러니까 군산시에서 만약에 의지를 가지고 그 부지를 매입을 한다면 거기서 수익 사업을 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방법이 그러니까 있겠죠. 예를 들면 네. 뭐 군산에 뭐 농촌 박물관을 세운다는 예를 들면 네. 뭐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체험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든지 무슨 뭐 곤충 박물관을 만든다든지 뭐 농사의 어떤 뭐 이력 오래전부터 그 역사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거기서 뭐 땅이 넓으니까 직접 철 따라서 직접 학생들이 와가지고 심고 베고 수확하고 하는 뭐 체험 농장을 만들 수 있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냥 손해보는 게 아니고 수익 사업을 내며 하면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니거든요. 저는 윤석열이가 거기를 가는 바람에 내가 굉장히 마음이 상하긴 했지만 순천 정원박물관 다시 지금 개장을 했잖아요. 예? 근데 그 샹놈 새끼가 가서 초치는 바람에 내가 그냥 딱 갈 마음을 싹 없애버렸는데
저는 순천을 보면 굉장히 부럽다는 걸 항상 합니다. 네. 항상. 우리가 누구 상상할 수 없는 짓을 하는데 그 정말 잘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은 정치권에서 특히 반대가 돼야지. 제가 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말씀하겠습니다. 이런 개 같은 소리는 때려치고 선거철 되면 제발 와서 손목에 잡고 뭐 어머니 아버지 치가 무슨 내 자식도 아닌데 뭐 어머니 아버지 자꾸 개지랄 연병만 하지 말고 제발 당선되면 좀 이런 것 좀 고민하고 했으면 참 좋겠어요. 자, 시의원님들 들으셨죠? 정신 좀 차리세요. 내가 의원 님자 붙이는 네. 잘해. 놈자 네. 붙이기 전에. 네네네. 연병을. 시간이 다 돼서. 예. 자,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아니, 미국에서 오신 윤선아님 한 말씀 하세요. 직관하신 관전평. 관전. 네. 마이크. 네. 빨리 네. 들고 계시네. 전 정보를 잘 몰랐다가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객관적인 정보와 그 의견들을 들었는데 너무 자세하게 잘 설명해 주시고 해서 이해가 잘 됐고요. 저도 이제 근처에 저희 부모님이 살고 계셔서 몰랐다가 가봤는데, 정말 그 친환경센터 저는 잘 몰랐거든요. 급식지원센터가 그 얼마나 영향이 됐지. 근데 너무 공장 옆에 그 푸르른 배추인지 뭔지 모르는데 그냥 밭에 그냥 무방비 상태 쫙 깔려있어 잘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무방비 상태인 게 너무 좀 마음이 좀 약간 아이를 저도 있는 부모로서 그게 좀 되게 마음이 아픈 거. 애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럼 당하고 있을 것 같은. 그래서 참 모든 사회 문제가 뭐 A 플러스 B는 C지, 그러니까 뭐 1 플러스 1은 2지 이게 아니라 법적으로는 그게 가능하겠지만 진짜 거기를 직접 가서 보시면 이게 너무 상식적인 거예요. 우리, 예, 그냥 탁상공론으로, 이거 뭐 1 플러스 1, 이거 다, 법적으로 친환경, 이거 좋은 거잖아. 근데 직접 가서 보시면 정말 확 와닿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런 상황들, 그 마을의 상황들도 더 나아가서, 이게 그냥 개인의 그런 재산 침해권 이런 거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정말 아이들 그게 더 우선이잖아요. 더 많은 지금 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게 그 지역 분들한테만 문제가 되면 사실 그게 크게 이슈화 되지 않을 텐데 그렇죠. 지금 전국구로 나아가게 그러니까 지금 약간 많이 이슈화가 안 됐는데 더 사회적인 문제 이슈화를 좀 시켜야 될 것 같은 필요성을 느꼈어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이게 안 시켰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내가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어. 큰일 날 뻔했어요. 마이크 안 해서 큰일 날 뻔했다. 그냥 우리 순서대로 쭉 한 말씀 하시고. 아니 뭐 아니, 저기, 강 시장님한테 영상 편지 하나씩 보내시죠. 강 시장님한테 보내는 영상 편지. 두분 하시는 게 네, 네. 영상 편지. 하세요. 네, 제가 먼저 할까요? 그냥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님 음악을 믿습니다. 깔아줬어야 되는데. 정말 믿습니다. 파이팅. 저는 갑자기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정말 저희들의 절박한 상황을 우리 시장님께서도 몸소 느끼셔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입장을 좀 알아주셔서 우리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분별하셔서 꼭 우리들의 소원을 들어주실 수 있도록 한번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정말 군산시장님을 믿고 저희들이 투표해서 군산시장님이 당선되셨을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유권자들은 지금도 우리가 지지한 시장님을 끝까지 믿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시정에 힘드시고 어려운 일이 많으시겠지만 저희들 주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정말 어린 학생들의 그 건강과 그 악덕업체의 그런 업체의 그 이기주의와 바꾸시지 않고 정말 우리 학생들과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앞으로 좋은 결단 내려주시라 믿습니다. 끝까지 시장님을 믿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광석도 한번. 아니, 대진영 내가 마무리하고 정리할 윤석열한테 영상 편지. 그러니까 무슨. 아니, 저는 오늘, 저도 사실 자세한 내용 잘 몰랐는데, 이런 상황이라,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딱 느꼈던 거는 이 사업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죠. 그렇죠. 예, 이 일이야 뭐 사업인데 다만 굳이 그런 사람들의 건강과 환경을 위협하면서까지 꼭 그 자리를 고집하는 것 자체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아, 땅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직. 새로 지금 새만금 땅도 있고 또 다른 공단도 있고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들어가서 열심히 하면 되지. 그걸 굳이 주민을 피하면서 할 일은 아니다. 그래, 마찬가지로 저도 강 시장님 믿습니다. 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뭐 공장은 공단으로 가야 한다. 그런데 사실상 이 펠렛 공장은 공장에서도 안 받아줘요. 공단에서도. 공단 자체에서도 옆에 공장에 피해가 가니까 그 정도 품목이 있어요, 이게. 아무 데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데를 못 가기 때문에 네? 그런 데를 찾지 않나. 더 나쁘네요. 네. 예. 공단 자체에서도 반대를 하는 것을 우리 한복판에 주민이 살고 있는 예? 동네 한복판에 온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이거. 진짜 잘못된 일이네. 그러니까 돈을 안 들이고 많은 돈을 벌겠다고 하는 게 문제인 거죠. 그렇죠. 공장은 공단으로 가는 게 맞고 그 공단에서도 다른 공장에 전혀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런 규제 대책을 정부에서는 만들어줘야 되고 회사에서는 그 법을 따라서 그렇게 운영을 해야 하는 어떤 좀 더 도덕성에 대한 기준이 좀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단순히 돈만 가지고 사상을 따져서는 너무나 얼마나 이게 불행한 사회가 되겠습니까? 시장님, 저도 간곡히 부탁합니다. 저 남대진이에요. 네. 제가 매일 가보지도 못하지만 시청 정문 앞에 가서 배울 때 정말 연로하신 분들이 지금은 날이 좀 풀렸다고 하지만 그 차디찬 아스팔트 바닥에 앉아서 왜 그분들이 팻말을 들고 물러가라, 불어해라 그런 외침으로 시간을 보내야 되겠습니까? 시장님도 그것을 원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시장님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실 거라고 믿고요. 제가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우드칩이나 우드 펠릿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산먼지 규제법에도 굴뚝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규제에 관한 법으로도 규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제품군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신생사업이라는 얘기입니다. 시멘트는 흙먼지 등과 같이 포함해서 이제는 비산먼지를 규제해야 합니다. 이거 신재생에너지 절대 아닙니다. 유연탄보다 더 미세먼지가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이게 신에너지가 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군산에도 여러 개 발전소에서 쓰는 펠릿을 주로 베트남과 동남아에서 수입해 오는데요. 검역할 때도 많은 불량품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우드 제품에 대한 규제는 불량품이냐 아니냐, 가짜냐 아니냐만 이게 규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 이 소비가 늘어나면서 동남아나 베트남 이런 산림이 필요 이상으로 지금 파괴되겠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그게 파괴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진짜 어떠한 폐목재가 섞여서 같이 분쇄돼서 만들어져 오는지를 다 일일이 거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좀 강화를 해서 비산먼지를 규제하고 그래야 심각한 톱밥의 공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니 솔직히 톱밥이 사람이 먹는 음식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아요. 오염되지 않은 톱밥이라고 하면 너 한 그릇 먹을래? 안 먹을 거잖아. 그러면 이 톱밥 만드는 놈 너는 먹을래? 네 자식한테 먹일래? 안 할 거잖아. 그러면 하면 안 되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제발 환경 책임자들 그리고 기업하는 사람들 정신 좀 차리기를 바랍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다 뒤진다. 오늘 방송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지, 지금? 이게 대통령 하겠다는 새끼 하는 짓이란다, 이게 지금. 이런 미친 새끼들이, 이런 새끼가 대통령 하겠다고 나와? 에라이, 개새끼들아. 이거 뭐 하는 짓이야, 새끼들아! 이런 새끼가 대통령
책임져야